오늘 우리 K 증시는 마치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었는데 내일이 이제 제22대 총선으로 임시 공휴일 겸 휴장이다 보니까 오늘 밤 당장 미국에서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면은 이거 내일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위주로 조금 현금 확보 심리가 강했다고 보고 또 최근에 자꾸 연준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막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이번 주에 연준 임원들 연설도 계속 또 이어질 예정이죠. 거기다가 내일 밤에 또 미국 3월 CPI가 발표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우리 이 선거 겸 공휴일 겸 휴장이 할리데이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 매도세로 인한 K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내일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 그럼 6월에 나올 한국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도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리 그거 냄새 맡고 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절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외국계 리포트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 하락세는 그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한다는 소식 때문인데 무려 524만 7,140주를 이번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보니까 블록딜 가격으로 84,000원 미만에서 정해질 거라는 이런 소식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도 역시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뒤따랐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이 상속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정말 그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까지는 적어도 2대 내지는 3대를 거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중간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방,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방 이렇게 상속세 두 방 60%씩 때려 맞고 나면은 대주주 지분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 대기업 전부 여기 다 해당되고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 이런 상속세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게 또 K 증시 지수를 구성하는 거고 그 지수에 따라서 뭐 파생 상품이고 연기금이고 다들 운명을 함께 하니까 맨날 박스피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효성 회장님도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상속세가 최소 4천억이 나온대요. 그럼 이제 역시 재벌이구나. 도대체 얼마를 물려받았길래 상속세만 4천억이냐 이러기에는 그 물려받은 게 대부분 다 주식이고 지분 가치란 말이죠. 효성 계열사만 몇 개야. 거기다가 한국타이어도 예전에 그 효성 계열사였으니까 그 지분이랑 뭐 동양 나일론 뭐 이런 데도 하여튼 지분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또 회장님 살아생전에 미리 상속세 재원 마련한다고 그놈의 물적 분할, 그놈의 지주사, 그놈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그놈의 횡배탈. 여기서 이제 횡배탈은 횡령하다 배탈난다 이게 아니라 횡령, 배임, 탈세. 이게 이제 과거에 유행하던 게 해외 계열사 위장으로 매출 꾸며가지고 돈 빼돌리는 거였죠. 그나마도 이제는 그런 거 다 이제 막혔고,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쓰는 수법이 자식 명의로 법인 만들어서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이 원재료를 그 법인 통해서 매입해가지고 중간에 수수료 남기고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 이런 거 사실 뭐 인건비는 기준이 없으니까 최대한 막 갖다 퍼주고 그러는 거죠. 하여간 이러니까 미국처럼 그 반독점법 세게 적용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부 다 해체 명령 떨어진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보니까 사실 현대차만 해도 현대차가 기아를 흡수 합병한 게 진짜 미국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부가 뭐 허락을 해줬으니까 됐고 또 예전에는 수입차 관세 살벌하게 때리고 아예 이제 사회적 인식을 외제차 타는 놈은 도둑놈, 사기꾼 아니면 외제차 타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현대차, 기아 국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한 9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맨날 국제사회에서 까이는 거야. 아니 니네는 수출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100대 중에 98대를 니네끼리 해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수입차 규제 같은 거 많이 풀어줬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60%대로 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다시 91.4%까지 올라갔더라고. 이거는 뭐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일본은 내수시장 국산차 비중이 93.4%야.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 근데 아무도 시비 안 걸잖아요. 하여간 제 주변에서도 현대차에 불만 많아가지고 수입차로 갔던 분들 다시 도로 다 현대차로 결국 돌아오더라고. AS나 이런 게 아직은 좀 수입차가 많이 불편하고 또 사실 값도 비싸거든, 유지비가.
그다음에 또 한화도 지금 한창 승계 작업 중인데 한화 지주사 있잖아요. 주한화. 여기 지금 PBR이 0.25야. 근데 정부가 당장 밸류업 한다고 PBR 1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그러면 말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있냐고. 오늘도 보니까 한화 주가 또 급락하던데 이거는 그 김승현 회장이 전부터 와병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승계 작업 서두르는 거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한화 그 야구장에 이분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김승현 회장 아직 건재하구나. 그럼 아직은 아들이 경영권 확보하려고 지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 여유가 좀 더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지. 아니 뭐 김승현 회장님도 당장 자기가 멀쩡하다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이걸 보고서 기분이 뭐 좋으실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이렇게 대기업들 그리고 대형주들 수급이 배배 꼬여있는 이런 K증시에서 과연 밸류 프로그램이 상속세 개편이 없이 가능한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상속세를 대폭 낮추기에는 다른 소득세나 이런 걸 손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하는 북유럽 선진국 스타일로 간다? 거기는 증여세 상속세가 낮은 대신에 소득세가 거의 진짜 조폭 수준인데 그냥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하여간 이런 한 장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37% 원천 징수야. 이걸 과연 우리 국민 정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당장 그럼 편의점 알바비도 그럼 시급 10,000원 받던 게 6,300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둘 중 하나죠. 사람이 뭐 씀씀이가 뻔한데 그럼 이제 소득세 그 37% 원천 징수를 감안해서 시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 일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경기가 박살나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든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뭐 말은 거창한데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딱 저 같은 사람 등치는 큰데 기운은 없는. 자 그래서 다시 상속세로 돌아가가지고 이번 정부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또 경험도 많으신 그런 나으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막 대통령 눈치 보랴 여론 눈치 보랴 하여튼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그래서 상속세를 최대 60%에서 이제 30%까지만 적용하게 반을 뚝 잘라줬어. 그럼 그런다고 코스피가 갑자기 5천이 되고 대형주들 주가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갈까요? 아니 상속세율이 절반이 된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내일 세금은 올라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당장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 세 자녀 상속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정부가 뭐 특례법 이런 걸 만들어줬어.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2배인 17만 원으로 올라갔어. 그럼 내는 상속세는 결국 똑같아지는 거잖아. 지금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주 미국 정부 보조금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기대감을 유지해도 좋다고 보고요. 하여간 밸류업은 지금처럼 대기업이든 뭐든 오너가 지분은 적게 가지고도 그냥 자기 개인 회사처럼 막 잡아돌리는 이런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밸류업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 항상 강한 이유가 뭐야? 바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이렇게 이제 수급이 무조건 깡패인 건데 한국 기업인들은 뭐 삼성부터 CJ, 한화, 신세계 하여간 우리가 딱 기업명만 들어도 생각나는 그 오너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회사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참 퍽이나 그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런하 반갑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 금투세 관련 열변을 토하다가 혈변을 봐버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정지를 때려 맞았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할 말을 다하는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 옳습니다. 내일 선거 날이라서 하루 공짜로 춘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K증시를 보니까 결국은 또 공짜가 아니었네요. 역시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는 공짜, 비밀, 정답 요게 맞네요. 하여간 지금 선거철 막바지라 좀 많이들 예민하신 것 같은데 근데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작년부터 그놈의 4월 총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끝나냐 했더니 벌써 내일이야. 자 오늘 정말 그 지수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많이 안 빠졌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마이너스였던 좀 희한한 하루였는데 우선 2차전지의 경우는 어제 빠졌던 게 테슬라 때문이었다.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테슬라 5% 가깝게 진짜 V자 반등 나왔음에도 우리 K 2차전지는 이걸 못 살렸어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한 데 따른 걸로 보고요. 당초 유럽 연합 22개 국가의 올해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증가 수치를 작년 대비 22%로 내다봤는데 오늘 갑자기 11%로 반토막 내버렸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다고 뭐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 11% 어쨌든 증가는 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우리 K 2차 전지 업종에서 설비 투자하고 R&D 비용 쓰는 게 고작 11% 증가를 잡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훨씬 더 크게 투자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2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7% 감소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3월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역시 작년 3월보다 줄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바로 내일 대한민국 22대 총선 관련해서 전부 여기다 할애를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외국계 리서치에서 우리 총선을 바라보는 컨센서스를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이번에 예상대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그냥 원래 다수당이 또 다수당이 되는 것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대신에 이번에 여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면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네요. 한국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번 총선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낙관을 하는데 먼저 JP모간 리포트를 있는 그대로 제가 전혀 가공하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향후 4년간의 입법 주기를 위한 정책 환경을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국회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의석 점유율은 38%로 제1야당 민주당의 53%보다 낮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입법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종종 갈등을 겪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 정부는 야당 주도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수도 있고 감세와 구조개혁 등 자체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와 합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책 환경의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종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의석 배분에 대한 다양한 임계치가 존재를 하며 이는 정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 개정 요거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확대 뭐 이를테면 미국식으로 검사도 선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런 것부터 하여간 두 주요 연합이 의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교착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계치가 존재를 한다고 JP모간이 보네요. 거시정책 기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그냥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정당별로 다소 정책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단기적으로는 성장 촉진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완만한 긴축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본시장 규칙과 주주 수익률 제고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금투세에는 좀 이견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정책 과제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우호적이다. 한국은 5년 단임에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제로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주기가 따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늘 있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지 않았다. 다만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분명 예외가 있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3년 차인 문 전 대통령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을 앞서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았다. 초기에는 2020년 선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당이 국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만 선거운동이 전개되면서 주요 야당의 지지율과 더불어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여 비례대표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연정 파트너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NG 금융그룹. 여기서 ANG가 호주, 뉴질랜드라는 뜻이니까 우리하고 같은 아시아권이죠. 여기도 있는 그대로 제가 리서치 자료를 읽어볼게요. 일단 올해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인 인도와 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데 그것도 4월에 마침 겹쳐 있다. 한국 총선에서는 국회 구성이 결정되고 인도 이번 4월 선거에서는 중앙정부와 총리를 구성할 정당이 결정된다. 한국 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나는데 한국 선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선거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본다. 여기서 잠깐 제가 끼어들면은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래서 이제 대파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은 한국은행이 확실한 매파적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섣부르게 긴축을 밀어붙이다가는 경기가 죽어요. 뭐 부동산 시장에 충격 가고 건설 경기 망가지고 영끌족들 진짜 곡소리 나고 이러면 이제 소비가 망가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정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통화 정책을 그냥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아무래도 물가 잡는 쪽으로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가 지금 야심차게 밭을 일구고 있는 인도의 경우 선거는 현직 모디 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바라티아 자나타당이 이끄는 국민민주동행 연립정부가 세 번째 5년짜리 임기를 확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일단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민주연합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중앙정부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인도 중앙은행은 일단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하지만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연정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은 인도 루피화 가치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컨센서스를 밑도는 압도적인 의석 점유율은 루피화 약세 압력을 의미할 수가 있다. 일단 뭐 우리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루피와 강세가 당연히 수출 실적에 좋죠. 환차익으로.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연합이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는 꼬리.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테일 리스크고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루피화가 크게 하방 압력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우리한테도 리스크죠. 현직 모디 총리가 패배한다는 그런 거는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이제 총선인데 저처럼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편안하게 쉬시면 되겠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투표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내일 수요일 밤 10시 정도에는 개표 결과가 대부분 나온다네요. 근데 바로 직전 9시 반에 미국 CPI, 바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 3월 CPI 예상치가 3.4%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난 2월 결과가 3.2%였고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예상치도 일단 높게 잡혀 있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3.5% 이렇게 만약 3% 후반대로 찍히면 곧바로 6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절반 밑으로 추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쉬는 날인데 또 뭔가 분주한 그런 하루가 될 예정인데요. 아무튼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